저 사람 말투 좀 거슬리는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나는 진심이었는데 저 사람 좀 기분 나빠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요? 오늘은 우리를 묘하게 거슬리게 만드는 말습관의 숨은 진짜 심리가 무엇인지, 상대 그리고 나의 무의식을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는 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히렌츠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누구나 하죠. 그런데 유독 자주 쓰는 부정어를 들여다보면 숨겨진 심리, 성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그리고 너를 이해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아니 근데 말 진짜는 아닙니다. 첫 번째 말습관, 부정형.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히렌님. 아니 근데 진짜는 아니라면서요. 네, 그래도 이건 한국인의 대표적 말습관이기도 하니까 빼놓을 수 없어서 준비했습니다. 부정형인데요. 혹시 찔리는 히릿들 있나요? 저도 추임새로 종종 아니 진짜 씁니다. 이럴 때 그냥 말의 시작이지 상대의 말에 반박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추임새 같은 아니 근데 진짜가 아니라 그냥 말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죠. K-pop 데몬헌터스 요즘 핫하던데? 아니 난 별로던데? 아 그래? 시간 낭비. 차라리 올드가드를 봐. 1편보다 완성도가 높고 어쩌고 저쩌고 올드가드 얘기를 계속한다. 네, 이렇게 자꾸만 반박하는 말투. 오래 대화하면 피곤해집니다. 이런 반박형 말투 속에 숨은 심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통제 욕구. 유독 반박으로 말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요. 심지어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아니야! 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제를 잡고 끌어가죠. 이는 통제 욕구의 발현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의식적으로 대화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심리,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니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로 대화를 리드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정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상대가 칭찬을 했는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다 부정하는 경우, 물론 겸손의 미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받아도 되는 괜찮은 칭찬을 습관적으로 아니라고 매사 반박하는 경우에는요, 다음의 심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동 형성. 반동 형성은 무의식 욕구를 억압하기 위한 행동인데요. 사실은 속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강할수록 이를 감추기 위해 강한 부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불안을 감추고 있죠. 혹시 내가 해당되는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 유독 내가 강하게 부정하는 말은 어떤 분야였는지, 어떤 말이었는지 찬찬히 돌아보세요. 돌이켜보면 저는요, 예전에 신입사원 때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일 잘하고 성과 칭찬을 하시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도 되는데요, 자꾸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왜 자꾸만 아니라고 해? 칭찬은 호의인데 좀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 그때 띵했거든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칭찬,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또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칭찬의 부정이 아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럼 상대와 나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말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영상이 칭찬 대답법이고요. 이거 고치는 자세한 방법들 해당 영상에 소개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히릿들을 위해 상단 링크 혹은 엔딩 영상으로 걸어두겠습니다. 두 번째, 의심형. 의심형은 말의 시작에 에이 못 믿겠어 처럼 매사, 자주 상대의 말이나 상황을 의심합니다. 여름이라 요즘 엄청 덥잖아. 그래서 이런 이슈가 생겼대.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거 진짜야?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어느 뉴스? 그거 좀 편향된 정보 아니야? 예시를 보면 잘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타입 다소 복합적인 유형입니다. 우리 히릿들이 물론 해당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의심을 안 하고 다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죠.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습관은 우리를 프로 일잘러로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속으로 생각해보는 게 아닌 자꾸만 말로 이걸 표현하면요, 가벼운 대화가 아예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상대는 스몰톡으로 시작한 대화인데 자꾸만 팩트 체크를 하고 의심하면서 대화가 토론이 되고 조금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토론을 즐기는 상대가 아니라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슬슬 나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의심하고 방어적으로 대답하게 되는 심리는요, 방어적 비관주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방어적 비관주의는 리스크를 줄이고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태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일적으로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최악을 가정하고 대비를 하니 그에 따른 성과도 따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상대의 말에 자꾸 의심을 하고 딴지를 거는 일이 습관이 된다면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거나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실 땐 대안 제시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도 요즘에는 괜찮대요. 어디서 그런 방법을 쓴대요? 그 방법도 좋지만 이런 방법은 어때요? 이렇게 상대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대안을 제시하면 훨씬 더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버릇 세 번째는요, 3. 남다름형. 네, 일명 홍대병처럼 난 달라처럼 남다름을 강조하는 화법인데요. 굳이 뭐 그렇게 해 다들? 나는 반대야. 나는 대세보다는 요런 게 더 좋더라. 글쎄, 난 너무 이런 건 싫어해서. 상대는 스몰톡을 걸고자 했는데 대화 중에 자꾸만 자신을 인식하고 알아갑니다. 깨달음을 얻어요. 나와의 대화인데 말입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은 피곤해질 수 있죠. 이게 좀 심한 분과 오래 대화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얘기보다는 상대 중심의 자아 발견이 이어지는 거예요. 끝내 본인을 깨닫고 가시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맨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에너지를 다 뺏기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서로 깨달음을 얻고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대화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랑 안 맞아서 말끝마다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상을 보다가 내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심리가 좀 스스로 강하다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다음의 심리가 숨어있진 않은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월 콤플렉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에 의하면 우월 콤플렉스는 강한 열등감을 극복하거나 감추기 위한 반동 형성에 의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병리적 신념을 말하는데요. 정말 실력이 있고 그 분야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이 우월 콤플렉스의 문제점은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점에 있는데요. 듣다 보면 자랑 같기도 하고 과시 같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과 말을 하시는 분들은요, 다음과 같이 바꿔보시면 훨씬 건강한 성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추구. 잘하기 위해 실제로 추구하며 노력하는 것인데요. 유독 내 자신이 어떤 분야에 대해 남다르려 하는 욕구가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가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분야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는 음악이 그랬어요. 나 이 음악 좀 안다. 음악은 내가 좀 많이 듣지. 홍대병 세게 걸렸었죠.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관련 뮤지션에 대해서 좀 책도 읽고 그 뮤지션에게 영감을 준 뮤지션을 또 알아보고 그렇게 거슬러 가서 오래된 클래식들을 들어보면서 음악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디오 PD가 되었고요. 선곡도 하고 음악 프로그램도 만들고 행복했었죠.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요, 최선을 다해보니까 결국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공부가 그렇잖아요. 더 공부하고 깊이 알고 파고들수록 내가 모르는 게 한참이구나. 이 거대한 지식의 바다, 이 압도적인 지식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얼마나 사람인지 알면서 겸손해지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더 용감하고 쉽게 말하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말만 하지 말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것, 홍대병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우월 추구의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너무 주변에 이게 심한 분들이 있다면요, 한번 이해해보세요. 저 사람은 저 분야를 잘 알고 싶나 보다. 모든 분야에 매사 저런다면요, 우월 콤플렉스가 좀 있긴 한가 보군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자, 오늘은요, 부정적 말버릇으로 보는 상대의 진짜 성격, 그리고 나의 심리를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부정형, 2. 의심형, 3. 남다름형. 나를 알아보고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히릿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저의 도서 호감의 시작에도 나와 있으니 추천해드리며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글만 걸으세요. 안녕. 뿅.